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정동훈 씨의 시간은 더디기만 합니다. 알아도 안다 소리를 못하지. 나도 엄마 소리도 안 나고 엄마도 아들을 고나 소리를 못 내는 기라. 60년을 헤어져 살아야 했던 어머니와 아들.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야 나란히 앉았습니다. 대구 10월 사건에 아버지가 공출대라 했는 사람들한테 말 몇 마디 하고 그거 이제 밉상 받아가 아버지가 잡혀가는 걸 우리는 자식까지 이래 맹그럽잖아. 엄마 이래 됐고. 내 손은 많이 하늘에 나오고 땅에 나오고 식량 공출을 반대한 아버지는 2살배기 아들과 아내를 남긴 채 떠났고 모자는 주변의 시선을 피해 생이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생생히 떠오르는 그날. 10월 사건에 연루된 아버지의 죽음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현대사의 비극을 써내려가는 소설가 현기영. 그가 봉인된 시간, 대구의 잃어버린 10월과 마주합니다. 어떤 기억은 매 순간을 따라다닙니다. 엄마는 닭이 울면 같이 일어나셨어요. 엄마가 새벽 3시부터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하는데 바느질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평생을 바느질로 남매를 키워온 어머니. 재봉틀 앞에 앉아 몰래 내쉬던 한숨이 쉬 잊히지 않습니다. 엄마 생각날 때마다 엄마 손때가 묻은 털을 돌려봅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시절에 엄마들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어린 자식 키우느라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세월을 살아봤나 싶어요. 그런 채영이 씨에게 아버지의 기억은 없습니다. 할아버지나 엄마나 아버지에 대해서는 함구하시고 아버지 소지품은 다 불태우는데 제가 얼른 끄집어낸 사진인데 사진 한 장으로 아버지를 그려봅니다. 아버지가 말 못할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입 다물라 하고 아버지 소리도 내지 말라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 2009년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서 밝혀낸 아버지의 비밀. 아버지 최병기 씨의 흔적은 1946년 10월 그달에 멈춰 있습니다. 문학작품으로 제주 4.3의 진실을 세상에 알린 소설가 현기영. 글 쓰기 시작하기 이전에는 몰랐죠. 쓰면서 자연히
얘기를 듣게 되고 서산항쟁 이전에 10월 항쟁이 있었구나. 당시 민중이 생각이 어땠는지, 민중의 정서가 어땠는지, 또 민중의 삶이 어땠는지,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왜 이런 항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글을 쓰고 싶은 거죠. 제주의 비극보다 앞선 대구의 그날. 폭풍 같던 10월을 기록한 한 권의 책. 작가는 책을 통해 대구의 그날과 마주합니다. 책 속의 구절을 통해 그 기억을 천천히 따라가 봅니다. (10월의) 흔적을 찾기 위해 역사 속 기록을 찾았습니다. 대구 그날의 기억은 단 한 줄로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신문 속에서 찾은 한 토막의 기사. 작가는 72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을 꺼내봅니다. 길고 긴 일제강점기를 지나 찾아온 해방의 날. 환희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민중의 삶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아니, 양산댁 아침에가 우잔 일인겨? 양산뛰기가 와 우리 집 뒤안에서 나오노. 닷새를 곰타봐. 그래도 남의 집 뒤안까지 뒤지는 거는 너무하잖아 얘. 애미야. 아들은 밥 주려고 울었어. 농사 짓는 사람들도 먹을 게 없어가 굶어 죽는 시상 아이가. 보릿고개 넘길 하고까지 모지락지게 쓸어갔다 카두마는. (1946년) 배고픈 대구 시민들의 외침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순을 넘긴 그는 여전히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해방됐다고 모두 환희라고 독립만세 부르고 했던데, 오르락 내리락 26기를 새나라 이야기에 꽃이 핍니다. 그런 노래가 있었어. 새나라 이야기에 꽃이 핍니다. 그런 게 있어. 노래 가사에 있는 바와 같이 모이면 새나라 이야기야. 이제 우리나라 더 찾았단 말이야. 어떤 나라 세워야 되겠나. 느닷없이 미군이 들어온단 말이지. 그래서 그 태극기 물결은 다 없어지고 성조기가 날리게 됐거든. 1946년 미군정이 시행한 자유고가제로 쌀값은 오히려 치솟게 되고 콜레라와 기근으로 고통받던 시민들에게 강압적인 공출을 요구합니다. 강제 공출 때문에 그래. 강제 공출을 하락한 데 대한 불만이 가장 컸어. 석발가오 포성줄에 묶여가는 우리 낭군,
훈령 재판 받더라도 강제 공출 반대하이소. 그 노래라. 이런 노래가 그 당시에 농촌에 많이 퍼졌어요. 결국 공출에 대한 불만은 터지고 맙니다. 일본 놈 엉디 닦다가 미국 놈 공디 닦는 놈이야. 야 이놈들아! 손들어. 손들어! 거리를 가득 메운 배고픔의 절규. 그러나 그 외침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누적되어 온 일반 민중들 사이에 그 식민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를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반제의 요구, 또 반봉건의 요구,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폭발한 사건이고. 이래 우리 못 살겠다. 우리 한번 시위해가지고 야단하면 치자.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죽는다. 일어날 거 일어났다 이래 봤습니다. 예. 함정이라 갈까. 아마 국민이 이제까지 참고 터졌다 이래나 봤습니다. 작가는 대구를 뒤덮은 그날의 함성을 따라 직접 거리에 나섭니다. 당시에 그 집회 슬로건이 양식을 배급을 좀 많이 해달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창고 앞에서 좀 시위를 했었고 지금 건물은 이제 사라졌는데 또 아래쪽에 보시면 당시에 미국 창고 창고의 이제 기단석들이죠. 거리에는 역사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부녀자들과 쌀자루를 든 빈민들은 일명 기아 시위대로 불리게 됩니다. 저 태평로 그 서쪽이죠. 사람들이 많이 서 있고, 근데 경찰관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한 수십 명이 있는 쪽을 향해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저에서 저리 모이가 있는 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냐고 그래 물었더니 저기는 전평 노조 사무실 앞인데 파업 문제를 갖고 저래 노동자들이 모여가 있다. 거리에 나선 것은 기아 시위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생고에 시달리던 하역 노동자와 철도 노조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대구역 인근에서 울려 퍼진 갑작스런 총성. 10월 1일 오후 경찰의 총에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 바로 앞이 그 시위대와 경찰들이 좀 대치했던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저 상국상의 2층에서 누가 이제 돌을 던지면서 경찰 측의 최초의 좀 발포가 이제 생기게 되었다. 우리가 대구 경찰서 습격하러 가야 됐다. 교문을 박차고 나갔는데 그 당시에 벌써 시내 교문 밖에 나가니까 그게 시민들이 합세를 해서 그 지금의 중부경찰서 사거리에 15,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집결을 하고 대구를 휩쓴 성난 민심은 경찰서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중앙동에서부터 이리 대구 경찰서로 이리 들어와서 여기서 딱 정지하고, 정지한 이유는 경찰이 저기서 까만 정복을 입고 시위 군중을 상대로 향해가지고 총을 겨누더라고요. 한 두세 명 실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 쓰러진 두세 명 사람을 들구지에다가 패가지고 그래가 병원으로 갔는지 이리 가는데. 민중을 해산시키기 위한 경찰의 발포는 이어졌고 그렇게 이틀 동안 집계된 사망자만 24명.
노인은 그때의 충격적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이상한 데모 행진하는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내가 그쪽을 보고 창문을 열었어요. 알로 내리보니 마침 시위대가 또 지나가더라고. 시체를 그 들것에 담아서 경찰은 무장 해제하라고 그렇게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아주 절규하다시피 하면서 지나가는 걸 목격을 했거든. 성난 민심이 향한 곳은 친일 지주들이 모인 진골목이었습니다. 그래 뭐 이런 집 부잣집 앞에 이래 보면 서민들을 만져봐도 못하는 귀한 물건들 쌀, 뭐 보리쌀, 뭐 비단, 또 뭐 설탕 이런 걸 막아내놨더라고. 시내그를 다들 한테 모아가지고 가난한 시민들한테 다 나눠줬다 그러더라고. 타오른 민심은 들불처럼 전국 곳곳으로 번져나갑니다. 경찰의 진압 또한 대구를 넘어 경북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한 경찰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공포를 뛰니까 여기 있던 박치도록 하는 사람이 방 안에 있었으면 괜찮은데 자기 잡아러 왔는갑다 싶어가지고 막 도망쳤는 기라요. 도망가는 사람을 갖다 경찰이 사살해가지고 그거를 내 눈으로 경력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배일천 씨의 아버지 또한 10월 사건에 연루되었고 마을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나선 아버지는 폭동의 죄로 수감되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빨갱이 자식이라고 아무도 대화도 안 하죠. 그래서 그래 외톨이로 살 수가 없고 가도 올 데도 없고 집도 없고.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작가는 시위가 가장 격렬했던 영천으로 향합니다. 시위는 73개의 시군으로 번져 그해 12월까지 계속되었고 아직 마을 곳곳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담나무로 뛰어넘어가고 애기도 던져버리고 어른 다 피해버리고 다 죽는데 다 타버려. 그냥 다 타버려. 폐허가 돼. 영천의 10월. 그 불을 당긴 것은 지주에 대한 반감이었습니다. 소작농들의 울분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면에 공처 받아 못하는 그런 모델가 두 모델이 있다. 그 공처배가 했네. 그만큼 배가 그 나라 실어내는 게 결국 막 한 1분을 갔다 이 소리 나더라고요. 그때 공직에 있는 사람 그 원수를 가리기 위해 가지고 결국 가가는 10일 폭동이다. 배고픔으로 시작한 10월의 함성은 미완의 항쟁으로 끝이 났고 그것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여기 오면 그 사람 뼈 그 광이 나가지고 뭐 인광이죠. 예. 인광. 그래가 뭐 아들 잘 모르는 말로 도깨비 그 도깨비 있으니까 도깨비 불이 있으니까 가지 말았고. 도깨비 불이. 이 장소에서 사람이 별로 수도 없이 많이 죽었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아작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아작골. 소설을 나쁜 그랬던 날에가 가 찾으러 가보는 거야. 시체가 동글동글 뭐 다 누운 한두 사람 죽은 거 아니고 그거 다 끄집어 낼 판인데 그걸 어떻게 찾네. 그러면 여기 죽은 사람 멀쩡거려. 아무 뭐 사단도 없으니까 뭐 무지한 사람. 하면 그래 하면 그 남자가 먼저 죽는 사람은 막 섞어 부패가 됐는데 막 행편없더라 같은 거. 경북의 산천 곳곳에는 지금도 수많은 통곡이 서려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학살당해서 그냥 노천에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노천에. 바람과 빗물에 그냥 노출된 채 저 골짜기에 그냥 내버려져 있는데 그 물이 내려와서 여기 이렇게 고여 있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애달픈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짊어진 채 살아갑니다. 어머니, 와 안 자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너가 아버지 죄 없는데 와 죽겠노? 그러마 얘? 살아있지. 안 죽었을 살아있겠지. 보리쌀은 쌀만 놨다. 밥 한 그릇 서복하이 떠가 아래 목에 묻어놓고 돌아가셨다고 생각 안 하고 늘 행방불명자로 생각을 하고 명절 되면 두루막 다려서 옷걸이에 걸어놓고 밥은 매일 떠가지고 아랫목에 담요 밑에 묻어놓고 자식하고 가난만 물려받아가지고 빨갱이 안악으로서 평생을 사는데 그 어떻겠습니까? 모두 다 가슴에 엉어리가 져가지고 어디 가든지 길을 못 펴고 삽니다. 그러니까 잘 웃을 줄도 모릅니다. 엄마로부터 한숨과 피눈물 나는 이야기만 들었으니까 웃고 행복하다 뭐 이런 단어는 잘 모르고 어쨌든 살아남아야 된다. 숨죽여 살아온 세월, 그마저도 마음을 졸이며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소문이 날까 손님들한테도 혹시 빨갱이로 낙인 찍힐까. 날서린 시선을 피해 살아온 세월. 지쳐서 아버지 일을 잊어서 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음을 추근하게 가지고 하지만 이제 채영이 씨는 그 봉인된 기억을 꺼내려 합니다. 힘이 해져만 가는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야 봉인된 기억과 제대로 마주합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가슴 엉어리지도록 아버지를 찾아낸 그 마음을 너가 아느냐고. 아버지는 논에 가가지고 김 메고 집에 돌아가지고 자는 사람 깨어가 내보냈어. 보내니까 거지로 데려가가 죽였는지 살렸는지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 그지? 전부 여자가 막 이래가지고 눈 갈라가지고 내고 경찰서 와서 밑들어갖고 나갔다 이래요. 영천의 한 마을에는 10여 가구가 모두 같은 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10월에서) 시작된 비극은 한 마을을 송두리째 삼켰습니다. 억울하게 그래 죽어도 뭐 여태까지가 그냥 누가 말 한마디 한 사람도 없고 그냥 넘어갔어요. 구디 벌구디가 파놨는데도 그것도 막 미리 이어놓고 막 한구다다 이어놓고 총을 따다다다 쏘는 어느 사람이 그 하나 쏴노. 누구 왜 안 오고? 그러고 그래가고 갖다 줬죠. 이름 없는 이들의 억울한 죽음은 그렇게 침묵 속에 잊혀졌습니다. 항쟁의 바람은 제주로 이어집니다. 돌잖아요. 항쟁에 이제 물결이 도는데 제주에서는 그 뒤늦게 불이 붙는 거죠. 이제 10월 항쟁 때 터지지 못한 이런 이제 분위기가 47년 3월 1일에 한꺼번에 터지죠. 또 하필이면 그 총 쏜 경찰이 누구냐 하면은 10월 항쟁 때 진압을 왔던 그 경찰들이에요. 제주의 4.3은 또 다른 대구의 10월입니다. 대구 항쟁이 없었으면 제주 항쟁도 없어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비극의 연대감 같은 걸 느낍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억울한 죽음을 유령하고 그 죽음을 기억하는 것. 기억해야만 다시는 그런 사건이 되풀이 안 되는 것이죠.